안녕하세요.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도 디지털 성범죄의 폐해는 정말 크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게 최근에는 N번방 방지법이라는 것이 개정돼서 통과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N번방 방지법이 무엇이냐고 궁금해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선 N번방 사건이라면 2018년도부터 수십여 명의 여성 피해자를 궁지에 몰아넣고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후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여러 범죄자가 개별적으로 저지른 유사한 범죄가 포함된 사건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N번방 방지법이란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법에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거나 처벌 기준이 강화된 것을 말합니다. 우선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발의되어서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수강도 강간 등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의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해당 조항당 2년씩 더 높였는데요.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강제추행을 한 사람은 예전까지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더라면 이제 벌금 규정이 없어지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누군가를 강제추행을 하면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이 되었다면 이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반포 등의 죄의 법정형을 정말 상향하였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만약 그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를 한 사람은 처벌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를 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물 영상에 합성을 해서 배포를 한 경우에 기존에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나 음화 반포죄로만 처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형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화 반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만 처할 수 있어서 그 처벌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딥페이크 처벌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장난으로라도 그런 영상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논란이 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불법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귈 때에는 합법적인 촬영물이지만 헤어지고 나면 다 불법 성적 촬영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우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을 해서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 그리고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헤어진 연인들에게 있어서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찍은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큰일 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형법에서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해서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규정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람만을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간주하고 처벌을 했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관계 동의 여부 판단에 미숙하다고 보고 특별히 더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가 증가하고 특히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를 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에 청소년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많이 지적이 되었고 그러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형법 제305조 2항이 신설되어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죄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그 피해자가 13세 미만 사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가늠을 하면 성립을 하고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폭행이랑 협박에 의해서 가늠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을 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본죄의 성립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나 의제강간 나이를 상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습니다.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13세 이상 16세 이하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합법이지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13세 이하의 아동하고 성관계를 한 경우에 처벌되는지 안 되는지는 굳이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나이가 만 14세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아동 청소년 이양 음란물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하고 그리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굉장히 강화했고요. 다음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의 배포, 제공, 광고, 소개 및 구입, 소지, 시청 등에 대한 벌금형이 삭제가 되고 그것을 오히려 더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이번에 성범죄와 관련된 법들의 전면 개정과 관련을 해서 법무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범죄로 한 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텔레그램 등에서 성착취물 자동 재생을 통해 시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라도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피의자 신상 공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적인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그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